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무죄, 2심 무죄. 근데 이 노웅래 의원의 사건은 송영길 의원의 사건과 연결이 된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원래 노웅래 사건은 원래 송영길 사건도 파생이잖아요. 원래는 이정근이라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했던 이 여성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받아 챙겨가지고 특히 그 재활용 업자한테 엄청나게 많이 받아 챙겨가지고 그 사건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하다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로 인해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당대표 시절 뭐 돈봉투를 뿌렸다. 돈봉투 사건이 그렇게 해서 파생이 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난 몰랐던 일이었다라고. 근데 돈봉투라는 게 뭐 거액을 준 건 아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고비나 식사비 정도로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근데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이고, 앞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노웅래 의원도 무죄가 이제 1심에 이어서 2심도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법무부에서 송영길과 노웅래 1심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를 안 한 이유가 있죠.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봐줬다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도는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항소심을 받게끔 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심 재판부는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 1심보다 2심 재판부가 훨씬 더 정밀하게 봤습니다. 제가 노웅래 전 의원의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늦게나 내일부터 이제 언론에서 그 판결문 분석 기사가 나올 건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얘기하듯이 증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받은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오래된 사건이니까 노웅래 전 의원의 그럼 혐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검찰의 노웅래의 혐의는 딱 이거예요. 핵심 혐의는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박우식이라는 그 고철업자한테 받았다. 고철업자와 그 부인, 정확히는 고철업자의 부인을 통해서 받았다.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의 얘기는 뭐냐면 이 6천만 원을 받았다가 됐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많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제공. 제가 이 노웅래 전 의원에게 상납을 했다는 박우식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직 출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이제 실형이 내려졌는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꺼져 있어요. 전화 꺼진 거 보니까 아직 감옥에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돈 뿌리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박우식이라고. 근데 이분과 제가 통화를 몇 번 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은 검사한테 목줄이 잡혀갖고 말을 못 하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지금 이 검사들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본인이 때 되면 그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의 노웅래 공소장에는 발전소 납품이나 태양광 사업 편의를 제공해달라 청탁을 했고, 용인물류센터 인허가와 인사를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21대 총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줘서 이렇게 혐의가 많아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6천만 원, 6천만 원. 노웅래 사건을 보면은 2022년 이제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건데, 검찰이 2022년 11월에 노웅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이 그 유명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한동훈이 이날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장관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돈봉투 부스럭 이 얘기 안 했으면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러니까 본인의 말 때문에 아마 굉장히 화를 크게 나중에 입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날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뇌물이나 많은 사건의 녹음 파일을 제가 다뤄봤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녹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녹음의 주체. 녹음의 주체는 공여자죠. 뇌물을 주는 사람. 예. 지금 준서고, 수뢰자는 녹음을 한 게 아니죠. 지금 검찰이 압수한 것은 이 공여자, 예, 박우식 부인이 이제 녹음을 했던 거죠. 박우식의 이제 부인이 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공여자가 돈을 줄 때 녹음이 됐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뢰자가 받아가지고 돈봉투를 뭐 만지면서 녹음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공여자가 뭐 지갑에서 뭐 아니면 백에서 아니면 뭐 쇼핑백에서 또 그 돈봉투를 꺼낼 때 부스럭 소리가 그게 아니고, 이런 녹음 파일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부스럭 소리는 뭐냐면 녹음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 뭘 꺼냈겠죠. 백 안에 꺼냈겠대. 그 녹음기가 움직이면서 그 마이크에 걸리는 소리예요. 돈봉투 소리가 아니고. 정확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수사를 많이 했다지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스럭 소리라는 것은 이 녹음기를 아니면 몰카가 움직일 때, 저는 몰카를 한 10개 이상 제가 써본 사람 아닙니까? 몰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녹음기가 충돌이 날 때, 외부와 충돌이 날 때 그때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이지, 녹음기가 정확히 고정된 상태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이런 현장 녹음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의 얘기는 저 같은 이제 경험이 있는 기자로고 봤을 때 맞아요. 옷깃 같은 거에 스치거나 내가 녹음기를 차고 있다거나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 이제 녹음기의 마이크가 외부의 물질과 접촉했을 때 나는 소리죠. 예,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아니고. 한동훈은 이제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예, 당시 영상을 한번 봐야겠어요. 예, 노웅래 의원이 이제 무죄가 나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예,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러 왔을 때 돈봉투 부스럭, 그때 그 발언입니다.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을 가능성은 현장에서 녹음과 녹화를 많이 해봤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판결문에, 그러면 노웅래에게 이제 무죄를 주면서 판결문에는 어떻게 썼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이게 체포동의안에서 이제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 하는 바람에, 예,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본인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다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노웅래 자택에서 이제 현금 다발을 압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2025년 11월에 1심 무죄가 됐고,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서 8월 21일에 항소심도 무죄가 됐다. 앞서 보셨지만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였어요. 노웅래가 무죄됐는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뭐냐라고 보면, 노웅래 본인도 정치 자금을 그 박우식의 부인에게 5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돈을 후원금이라고 가져와서 당시에 이거는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후원금 계좌에 올리려고 했다. 근데 이런 대화 내용도 지금 녹음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고, 법원에서는 이거는 지금 주간경향 기사입니다. 이게 옆에 이제 주간경향 기사인데요. 법원에서는 돈을 전혀 안 받았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본인이 일부는 받았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6천 검찰이 그렇게 저 공소를 제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6천만 원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검찰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게요. 그러니까 돈봉투 부스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녹음 파일 자체가 부스럭이 문제가 아니고 이 녹음 파일이 자체가 불법이야 라고 해가지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독이 든 사과다, 독수독과라고 해서 돈봉투 소리가 맞다 아니다가 법원을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니까. 검찰의 음향 증거 조작도 인정. 이건 노웅래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음향을 조작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녹음기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법원에서는 그거를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불법 수집 때문에 형식적 무죄냐 이건 한동훈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항소심에서 일부 이 녹음 파일의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박우식의 녹음 파일 중에 일부는 적법한 증거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증거를 법원이 모두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좀 배척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불법인 거 외에는 1심에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아니야. 10개 중에 한 2개는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찰 측 증거잖아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검찰 측 증거 중에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적법한 증거까지 검토를 했지만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배척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사실을 불인정한 이유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판사가 심증을 결국에는 판사의 마음이잖아요. 심증을 굳혀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박우식도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줬다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 나와서 실토한 박우식도 무죄를 받았어요. 증거가 박우식이 줬다는 말 위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술에 의존한, 증언에 의존한 거죠. 물증이 없고. 근데 물증의 일부는 불법 수집 증거라서 배제가 됐고 일부는 인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박우식이 줬다는 자백까지 있었지만도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검찰이 냈던 증거의 상당수가 위법 증거다라고 했고 적법한 증거로가 있긴 있어. 일부 녹음 파일은 우리가 인정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판결문을 보고 조금 전에 건 주간경향의 기사였는데 판결문을 뭐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오늘 노웅래 판결문을 받아서 보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이라 무죄지 돈을 받은 건 맞아라고 주장을 했어. 그죠? 오늘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품 수실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판결문에 보면 위법 수집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뭐 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돈을 줬다는 박우식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뭐 노 2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만으로는 실제 전달을 했는지 적어놓고 안 줬는지 판단을 못해라고 얘기를 했고 박우식이 제3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는데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검찰 너희가 낸 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내가 유죄 판결을 못 내리겠어. 이거는 적법한 증거를 다 따져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네 말처럼 이것들은 일부고 그러니까 배척된 건 일부고 나머지도 많아. 다이어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녹음 파일도 있고 한동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다 위법 증거라고 본 게 아니야. 일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다 따져봤는데도 돈을 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 6천만 원 전체가 무죄가 난 거예요. 일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사람. 예를 들면
노웅래는 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 박우식은 심지어 검찰도 그렇고 법원에 나와서도 자기가 돈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증인석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주장이 붕괴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돈을 준 박우식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우식이 구속되기 전에 저랑 통화해서 기자님,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구속 상태인데, 본인이 이제 그때 저한테 말한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걸로 지금 목줄이 잡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건으로. 이거를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법원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돈을 줬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박우식도 무죄를 줬다는 거는 한동훈의 주장과 완전히 괴리가 되는 거죠. 돈을 줬다는 거 말 외에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무죄가 나오고 줬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온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박우식이 이 자백도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선고가 불가능하고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녹음 문자 등 전자정보 능력, 불법 증거. 그러니까 박우식의 너 말뿐이 아니고 너의 말을 뒷받침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그것도 입증을 못했다. 박우식 너의 다이어리나 뭐 제3자와의 통화만으로는 실제 네가 이거를 전달하려고 계획했는지, 계획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전달을 했는지, 계획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인정 못해. 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이 박우식의 뇌물 공여도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돈을 준 것 사실 자체, 그러니까 돈을 준 것만은 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도 무죄를 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판결문을 보면 위법 수집 증거로 채택을 했든 말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이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관의 판단을, 그것도 2심, 항소심의 판단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기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이 판결문 내용을 보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노웅래 판결문을 봤을 때는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것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검찰의 불법 조작 증거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했던 많은 사건들을 조작기소 특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당시 이 사건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한동훈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 한동훈의 실체는 이겁니다. 이 사진 한 장, 서천역에서 시장에 불이 났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왔을 때 90도로 경례한,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실체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동훈의 실체는 이 사진 한 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계 게시판,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가족이 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취재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 추정하는 내용은 한동훈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한동훈은 또 무혐의를 주장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의 오른팔 노릇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했던 그 수많은 조작 수사들,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한동훈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해보면 한동훈은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제주경찰 사건 잠깐 다뤄볼 건데요. 이거 진짜 좀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본격적인 그 두 번째 헤드라인 가기 전에 저희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광고가 하나 추가돼서 끝나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명수야, 인터넷 끝판왕 알지?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해 주겠다. 아 진짜냐? 안 받으면 너무 손해네. 그렇지.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면 안 되고. 야 가입하지 않고도 견적만 받아도 커피 쿠폰 주도 않는다. 커피 쿠폰. 어. 그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혹시 있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해 준다.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더보기란 확인하면 돼. 더보기? 더보기. 유튜브 더보기란 믿고 하자. 고맙다. 그래. 진짜 고맙다. 예. 여기 또 여기서 만나. 이 아저씨 또 여기서 나타나. 여러분 이분이요. 그 녹강영지 농부. 진시황제도 인정한 블록주. 후기가 증명하는 5.0 평점. 청년 농부의 정성을 매일 챙겨보세요. 네, 인터넷 바꾸거나 인터넷 새롭게 좀 신청하실 분, 뭐 인터넷 TV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정수기 렌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하세요. 1877-5504 저희 매봉쇼 전용 번호입니다. 매봉쇼 이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상담은 공짜니까요. 상담하시고 조건이 괜찮다. 이게 보니까 통신지원금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만 바꿔도 아니면 인터넷 TV만 신청해도 인터넷을 새로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최대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이겠지만 최대 이제 80만 원. 또 상황에 따라서 렌탈까지 겹치면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이거는 요금 할인 매월 내는 요금 할인과는 별개입니다. 별개니까 인터넷 끝판왕 제가 이제 믿고 추천하는 업체니까요. 인터넷 바꾸거나 새로 신청해야 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끝판왕 상담만 해도 뭐 커피 쿠폰 무료 증정한다고 합니다. 매봉쇼라고 얘기하시면 더 잘해줄 겁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 그러니까 보험을 저희 뭐 채널 매일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런데 보험을 좀 체크를 잘 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뭐 지금은 제가 저번에 간병보험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이 뭔지, 본인의 몸 상태 그리고 가족들의 병력에 따라서 이거 설계 잘 안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목돈 들어가잖아요. 큰 병 걸리면 보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고 좀 리모델링 해볼 필요가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새로 드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내가 새로 좀 더 들어서 보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 1800-7917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고 아까 그 끝판왕 인터넷 끝판왕 마이보험 체크 모두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전화해서 말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대1 카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은 공짜니까 전화를 하셔서 저희 매봉쇼 아니면 봉주의 오프 더 레코드 얘기하시면 좀 더 훨씬 성심성의껏 해드리고요. 상담만 하고 뭐 아무런 조치 안 하시고 끝내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하십시오. 오늘 새로운 광고 하나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예전에 우리 저 옥수수쇼 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텐데 녹강영지는 일반 영지버섯이 아니죠. 녹강영지버섯인데 이 청년이 아까 영상 보시면 제가 제천에서 이명수 기자랑 무슨 행사를 갔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제천에서 멀지 않은 경북 상주에서 이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농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 지금 등장했네요. 고정 댓글에 녹각 영지버섯 많이 늘었네. 이 친구가 군 제대하고 국가에서 지원금 받아서 이 녹강 영지버섯을 하는데 제가 이걸 먹어봤거든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할게요. 녹강 영지버섯이 이겁니다. 사슴뿔처럼 생겼어요. 녹각이 사슴뿔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보면 딱딱해요. 이거는 뭐 영지버섯처럼 못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베타글루칸이라고 그 소위 말하는 버섯에 있는 그 성분, 면역 그 기능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홍삼이나 버섯을 먹는 이유가 면역인데 이 녹강영지 버섯을 이 청년이 직접 길러서 이거를 햇섭 시설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이 녹강영지 제가 몇 달 먹어봤는데 작년에 제가 옥수수 할 때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지금 보니까 이 햇살 담은 버섯농원 지금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그 청년의 이름이 서정문 군 제대에서 농업에 투신을 했는데 정직하게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 힘들죠. 안 팔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홍삼보다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삼보다 훨씬 진하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리뷰가 엄청 좋아요. 4.9, 5점 만점에 4.9.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뷰도 써주시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요, 제가 지금 실시간 댓글 그리고 더보기에 이 녹강영지 했으니까 본인도 드시고 보니까 두 상자 사면 할인이 좀 되더라고요. 두 상자 넉넉하게 사셔서 면역 챙기십시오. 요즘 정신 건강 힘들잖아요. 요거 제가 오늘 첫 번째 광고니까 뭐 광고 좀 짜증난다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년 농부 살려야죠. 녹강영지 이렇게 포장이 이쁘게 잘 돼 있고 여기에 이게 한 달 분량입니다. 한 달 분량이 지금 5만 원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묵직하고 진합니다. 굉장히 걸쭉해요. 진해서 녹강영지 이게 세 박스로 돼 있어요. 작은 세 박스로 이렇게 소분이 돼 있고 포장지도 굉장히 이쁘고 햇섭 시설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요 부분 화면을 안 바꿨네. 굉장히 선물하기도 좋으니까요. 젊은 농부 많이 도와주시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진짜로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광고할 때 광고 배너판 안 세우잖아요. 안 세우고 제가 이렇게 직접 물건 들고 소개하는 것도 안 하는데 이거는 정말 괜찮고 우리가 또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해드립니다. 이 젊은 농부 농사 망하면 안 되죠. 청년 농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쓰면서 마지막에 달아요. 그러니까 한약의 맛이 있는데 감초가 들어가가지고 약간의 단맛, 아주 과하지 않고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서 딱 먹으면 건강한 맛 진짜로. 한약한 지 한 30-40만 원 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낫겠습니다. 효능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또 뭐 직접적으로 어디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녹강영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강력한 면역 증진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버섯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추천합니다. 필요하신 분만. 너무 오래 해줬네. 서정문 농부. 근데 이 버섯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진짜 사슴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 나가시고 봐주셨네요. 이어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 황당한 일 한번 보고 가시죠.